네, 안녕하세요. 뮤트림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편집할 때 파이널 컷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괜찮은 꿀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물론 이런 마우스를 사용을 하긴 하지만 뭐 트랙패드 제스처도 있죠. 근데 수십 개, 적어도 한두 개 정도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단축키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단축키를 뭐 다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아마추어들은, 근데 뭐 그 중에서도 뭐 도저히 뭐 외우려고 했는데 안 외워지는 것들도 있고, 특히 이제 파이널 컷을 쓰다 보니까 또 느껴지는 것들이 단축키가 뭐 커스텀으로 설정을 하더라도 충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꾸다 보면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일반적인 단축키들과 충돌돼서 그게 또 지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왜 이런 기능은 단축키가 안 먹게 만들어놨지 하는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능까지 다 가능하게 해주는 약간 핵 같은 어플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커맨드 포스트라는 오픈 소스 어플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런처 용도로 알프레드 같은 거 진짜 많이 쓰시잖아요. 뭐 거의 필수 어플이라고까지 하는데, 저는 참고로 무료 버전만 사용 중인데, 이게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면 진짜 무궁무진한 기능들이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용법 배우고 세팅하는 데만 고생하고 잘 쓰지 못할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어플이라고 하더라고요. 알프레드 꼭 설치해서 사용해 보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키보드 마에스트로나 뭐 베러터치 툴 같은 뭔가 여러 동작을 하나의 단축키로 사용자가 마음대로 변환해서 설정해서 사용하게끔 해주는, 그러니까 뭐 오토메이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런 기능을 특히 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파이널 컷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플입니다. 게다가 평소에 별로 쳐다보지도 않는 이 터치바를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바꿔놨는데요. 파이널 컷을 사용할 때 터치바를 이렇게 본인 마음대로 자유도 높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저로서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어플입니다. 게다가 가격이 무료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제가 설명란에 링크해둔 커맨드 포스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대강의 기능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All Application은 뭐 룹덱 플러스나 탄젠트 패널 같은 뭐 다른 외장 장비가 있으면 뭐 지원한다, 그런 말인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파인더는 그냥 어플 안 키고 그냥 맥 OS 상에서 뭐 이런 이제 데스크탑에서 가능한 것들인데, 파인더에서는 전 딱 두 가지, 런치, 파이널 컷 프로를 실행시켜 주는 거죠. 그냥 찾지 마우스 클릭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저는 언마운팅 익스터널 드라이브 이것만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옵션 커맨드 F를 누르면 그냥 이 바탕 화면에서 파이널 컷이 그냥 열려버립니다. 뭐 클릭 이렇게 막 제가 밑에 도구에 놓긴 했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클릭 안 해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각자 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단축키랑 중복되지 않게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부분,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는 게 이 파이널 컷 프로 섹션인데,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입니다. 파이널 컷 내부에서 아주 많은 편리한 기능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전체를 조그맣게 뷰어창 하단에서 살짝 보일 수 있게 해줘서 긴 영상을 편집할 때는 나름 전체적인 뭐 어디 배치라든지 뭐 그런 거 뭐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SD 카드 연결해도 바로 이제 임포트가 뜨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를 이제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무시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보다 제가 아까 팝컷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런 마커를 찍었을 때 이동이 안 된다는 점이거든요. 클릭을 해서 이걸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영상 편집하다 보면 배경음악, 이게 음악 파일이잖아요. 비트에 맞춰가지고 마커를 찍고 거기다가 타임라인 딱딱딱 붙여가지고, 마그네틱 타임라인이니까 이렇게 되면 엄청 쉽게 편집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마커를 뭐 박자 조금 틀리게 이제 잘못 찍게 되면은 이걸 옆으로 이제 드래그 해도 옮길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이런 걸 막아놨는지 뭔가 이유는 있겠죠. 근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굳이 막아놓을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커맨드 포스트라는 어플이 터미널이라는 우리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옮길 수 있게, 그걸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커맨드 포스트 아이콘이 있는데, 커맨드 포스트 아이콘을 클릭하고 여기 세팅 밑에 프레퍼런스를 들어가면은, 프레퍼런스 밑에 여기 무버블, 여기 파이널 컷 프로 탭 밑에 무버블 마커가 있죠. 그럼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설명을 쭉 이제 링크를 걸어줬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밑에 있는 걸 복사해서 터미널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다 자 붙여놓기를 하시고 파이널 컷을 한번 재부팅을 해주셔야 돼요. 재부팅을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마커를 움직일 수가 있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지금 같은 경우 지울 때도 옛날에는 우클릭해서 여기 딜리트 누르곤 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깥으로 끌어내버리면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랑 함께 지워져 버리죠. 그 다음에 얘를 잘 이렇게 끌어다가 옮길 수도 있고요. 저는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런처 기능인데,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스페이스바로 해놨는데,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뭐 알프레드 아니면 뭐 스포트라이트 같은 창이 뜨잖아요. 이 위쪽에 보시면 섹션별로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데, 뭐 오디오 이펙트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바로 파이널 컷에 사용하는 것들이 이렇게 뜨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클립에 어떤 이펙트를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 들어가 가지고 뭐 트랜슬레이션 찾고 이펙트를 찾지 않아도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비디오 이펙트에서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클릭을 해버리면 바로 적용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저는 직관적이고 마치 이제 알프레드나 뭐 그런 거를 쓰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더 이게 익숙해지면 굉장히 빠른 편집이 가능할 수 있겠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단축키를 원하시는 대로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단축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취향대로 세팅을 하시거나, 팝컷에서 지원을 안 하는 기능들도 지원을 하게 하는 게 있으니까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자, 다음이 대박인데 바로 터치바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이 터치바, 제 파이널 컷을 키면 이 터치바에 나오는 세팅인데요. 일단 처음에 있는 것이 세이브 커런트 프레임이라고 해서, 저는 보통 이제 사진을 다시 따로 찍어가지고 사진을 편집해서 이제 썸네일, 유튜브 올릴 때 썸네일을 쓰긴 하는데, 까먹고 안 찍을 때가 있어요. 영상만 열심히 찍고. 영상 중에 이제 잘 나온 한 컷을 사진으로 저장하는 버튼을 저는 여기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두 번째 버튼은 럿입니다. 럿. 이펙트 가서, 칼라 가서, 여기 커스텀 럿 끌어다 와가지고 드래그를 해서 또 여기서 이제 그 럿 적용해주고, 이렇게 번거롭게 했었는데, 저는 이 버튼을 이게 클립을 클릭하고 이 버튼을 터치바를 누르면 바로 저기 커스텀 럿을 찾아서 여기다 딱 적용을 시켜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럿만 고르면 되거든요. 이 세 번째 버튼은 레이어라고 해서 제가 그냥 레이어라고 써놓은 건데, 이거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기능을 그냥 한 방에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는 뭐 자막 레이어 한 방에 추가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서브스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자동 길이마 자막이 들어가고, 다시 레이어를 누르면 다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들어가요. 이렇게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한 방에 추가할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아이콘도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PNG 파일이 충분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아이콘들도 있고, 제네릭 일반적인 아이콘들이 있는데, 뭐 굉장히 많이 써서 뭐 여기서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콘을 골라서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이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원하는 PNG 파일을 골라가지고 제가 만들어 봤고요. 예를 들어서 스피드 램핑 할 때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는 뭐 이런 거 시계 모양 이렇게 해서 뭐 줄이는 거 늘리는 거 이렇게 아이콘을 저는 제 맘대로 설정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이는 그 세 개의 버튼이 진짜 대박인데, 워크스페이스라고 하죠. 지금 iOS 13 업그레이드 되면서 패드OS가 업데이트 됐죠. 저는 지금 사이드카를 사용을 해보고는 있는데, 그 전에는
뭐 프리미어가 됐든 다빈치가 됐든 하나의 모니터에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배분을 해서 내 세팅을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벡터 스코프를 보고 싶은데 이거 어디서 열지? 이렇게 막 헤맸었는데, 이제는 딱 이 새 아이콘을 자주 쓰는 이제 세팅을 저장을 해놓고,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이제 보시면 딱 클릭을 하면은 제가 라이브러리나 클립들 관리하는 용도, 두 번째를 딱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컬러 그레이딩 할 때 이제 컷 편집 다 하고 컬러 그레이딩 할 때 딱 들어가면 이렇게 변하죠. 여기에 벡터 스콥, RGB 오버레이, 루마 다 있어요. 자, 세 번째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펙트랑 트랜슬레이션 위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딱 막 저한테 괜찮다 싶을 비율로 이렇게 딱 저장을 해서 쓰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터치바가 길이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별로 많이는 못 쓸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쪽에 보면은 커맨드 포스트 버튼이 있거든요. 그럼 딱 클릭을 하면은 두 번째 뱅크로 전환이 돼요. 마치 이제 기타 치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멀티 이펙터를 쓰는 느낌이에요.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일단은 저는 해보려고 일단 글로벌 익스포저랑 세츄레이션을 해봤는데, 이게 터치한 상태로 예를 들어 클립을 선택을 하고 터치한 상태로 이렇게 밀어주면은 이렇게 익스포저가 전체적인 익스포저죠. 여기 다 움직이시는 거 보이시죠? 전체적인 익스포저가 조절이 되고 세츄레이션도 전체적인 게 조절이 되는데, 이거 터치바 그냥 제가 써보려고 한 거고 굉장히 러프하게 빨리빨리 할 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밀한 거는 저는 마우스를 쓰긴 할 것 같긴 한데 급할 때 만들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고요. 여기 옆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버튼을 또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는 노이즈 리덕션 이펙트를 바로 먹여주는 버튼을 한번 넣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뱅크 3에 가보시면은 또 이렇게 4개의 제가 자주 쓰는 것들을 이제 넣어놨는데요. 25% 슬로우 스피드 램핑이랑 4배속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옆 공간이 비어서 이제 카피랑 효과 붙여넣기를 만들어 봤는데, 사실 이렇게 자주 쓰는 것들은 이미 단축키를 다 외워서 상관없는데, 이 맥북에 항상 키보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 핑계로 저는 자기 위안을 하면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축키를 더 많이 쓰긴 해요. 자, 이게 무료 오픈 소스이고 마음에 드신다면은 도네이션도 할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이번에 파이널 컷이랑 iOS 13, 아이패드 OS가 업데이트 됐잖아요. 사이드카도 지원이 됐고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이 커맨드 포스트를 쓰다가 파이널 컷을 업데이트를 하고 맥OS 업데이트하고 다시 켜보니까 약간 다시 수정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전엔 잘 작동했는데 아무래도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근데 또 바로 해보니까 또 업데이트가 또 잘 돼가지고 지금 또 똑같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까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관리해주면서 잘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이 맥 시스템의 세계는 이런 숨은 어플들을 사용하고 커스터마이징해서 나만의 머신으로 만드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호기심에 해볼 수도 있지만 사용하기 나름으로 진짜 업무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윈도우 PC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깔끔하고 오류도 적은 것 같아서 저는 마음에 들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의 맥북은 남들과 이렇게 다르게 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영상 편집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파이널 컷에 무리가 간다거나 어떤 크래시가 발생하거나 다운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물론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 돈을 받고 영상을 제작을 해서 데드라인을 맞춰가지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이제 서드파티 오픈소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걸 좀 꺼려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이 비싼 돈 주고 산 맥북과 파이널 컷을 얼마나 좀 더 직관적이고 편하게 사용해 볼까 하는 궁리를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설치해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저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한번 설치해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지우셔서 다시 또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 커맨드 포스트를 처음에 접했을 때 굉장히 놀랬거든요. 솔직히 제가 맥북을 사랑하고 맥을 쓰는 이유의 한 70% 이상은 파이널 컷 프로 때문인 것 같아요. 파이널 컷 프로가 정말 저는 마음에 들고 잘 사용하고 있고, 근데 이걸 처음에 접했을 때 저는 이런 것들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접했을 때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고 되게 재밌는 세계가 많구나 라고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뵐게요. 이상 뮤트리뷰였습니다.